이재명이 딴 나라 얘기를 해요. 경찰은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이다. 개혁기구가 필요하다. 아니 보안수사권 폐지할 때 이 모양 이 꼴가지고 본인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알았어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하고 경찰의 권한 다 몰아주고 계속 그렇게 민주당이 해왔고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도 했으면서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개혁할지 이제 고민해요? 언제 고민해서 언제 개혁해요? 그러면은 경찰 권력이 또 커졌대. 커진 권력은 누구한테 또 줄 건데요? 아, 민주당이 다 하세요. 민주당이 그냥 사람 뽑아서 민주당 산하에서 치안도 다 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다 치안도 다 맡고 거기 사람 뽑아가지고 순찰도 돌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더더군다나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회의에 끼어들어서 다 아는 척하면서 다 간섭하잖아요.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이 살인사건 좀 해결하세요, 직접. 뭘 잘했다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치안의 최고 책임자고 국민 앞에 90도로 사과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은 역대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도 다 사과했어요. 끔찍한 살인사건, 납치사건 이런 거 범인을 못 잡고 경찰이 놓쳤을 때 대통령이 사과 안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인은 당선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 얼마나 뻔뻔하길래 본인이 책임자인데 남의 일처럼 경찰한테 다 떠넘겨. 행안부 장관 누가 임명했어요? 윤호중 누가 임명했어?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윤호중 산하에 경찰이 기강이 해이하든 권력을 남용하든 자기가 윤호중 임명했잖아. 근데 왜 본인이 임명해놓고 딴 나라 얘기를 해? 중국 경찰이에요? 중국 경찰이면은 저런 게 성립하지. 자기는 책임이 없을 때, 중국 경찰은 너무 권력을 많이 남용합니다. 참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남의 나라 얘기니까 하지만은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경찰 탓을 해요? 경찰 한 명 한 명은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젊은 경찰들 많아요. 위에서부터 기강 확립을 제대로 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경찰의 기강을 바로잡을 사람을 만들어서 실종 사건도 딱딱 재점검하고 그렇게 국민의 치안을 바로잡아 나가야지. 이게 남의 일이야? 자신 없으면 내려오란 얘기예요. 일할 자신이 없는데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의 절반 이상은 보니까 제가 이재명의 시간표를 딱 해보면은 하루 한 서너 시간 이상은 SNS 하느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싸워. 그리고 한 몇 시간은 또 자기 재판 없애는 것도 연구해. 언제 일을 하냐고요. 또 나머지는 회의하면서 온갖 데 껴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제대로 된 얘기도 아니면서 막 다 끼어들어서 이 말 저 말 다 해.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큰 사건이 터졌는데 장윤기 사건 엄청나게 커요. 국가기관이 강도살인 사건을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 만약에 보안수사를 통해서 못 밝혔으면 장윤기가 30대 후반에 석방이 돼가지고 또 주변에서 또 강간살인을 또 저지를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청와대에서 왜 사과 한마디 없어? 남의 일이야 이게? 본인은 여기에 관여한 게 없어요? 경찰청 인사 자기가 다 했지. 행안부 장관 인사 자기가 다 했지.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차라리 김민석이 얘기한 대로 90도 인사라도 하든지 사과라도 하든지. 내가 보니까 완전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당선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앞에 이렇게 이상한 짓을 엄청나게 하는 게 다 쌓여가지고 이 지지율 보십시오. 매우 잘못함이 47.5%입니다. 매우 잘못함이. 그냥 잘못하는 편은 11.3%인데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율이 원래는 매우 잘못함이 약간 적고 그냥 잘못함이 많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매우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야, 너 진짜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탄핵에 찬성할 만한 사람들의 비율이 저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한다는 거는 거의 내려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긍정 38.7%를 못 믿겠다는 분이 엄청 많네요.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 긍정이 38.7%인데도 이게 30%대가 나온 첫 번째 여론조사예요. 우리가 이 여론조사도 조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김민석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가보니까 전당대회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들은 조작됐는지를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불리하면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여론조사 업체들도
어느 정도 투명한지 이게 저는 여론조사 업체가 제2의 성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관이가 다 제대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여론조사 업체도 엉망일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의 김민석 뿐만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오늘 정당 지지도 나온 건데요. 이게 정상이죠.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힘보다 높을 수가 있어. 저렇게 사실상 깽판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을. 부동산 폭등시켰죠. 주식시장 불안정하게 만들었지. 물가 올렸지. 대파 정도가 아닙니다. 대파만 올랐던 거는 태평성대예요. 모든 물가 다 올랐어요. 거기다가 보안수사권 폐지해가지고 치안 엉망이지 마약사범 창궐하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저게 정상이죠. 저 31% 보통 우리가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30%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게 있고요. 20대, 30대 젊은 청년층의 지지층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거거든요. 젊은 층이 봤을 때 빚내서 맨날 퍼주기만 하고 청년들 일자리는 맨날 말장난만 해. 헛숨 청년이라고 부르던 거를 숨은 빚 청년이라고 부르재요. 말장난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다 없애가지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청년을 만나면은 아 반갑습니다 숨은 빚 청년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고시원에 욕조 넣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 하는 거래요. 고시원에 욕조 넣자는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김어준이 얘기를 했잖아요. 30%대가 되면은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30%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30%대 나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40.3%, 40.6% 겨우 40%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는 여론조사들이 몇 개 발표가 됐거든요. 저는 다음 주 되면 30%대로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이야 의원 배지 다는 게 본인들 최선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권의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공천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더 동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30대 부정평가가요. 73.5%예요. 30대 부정평가 73.5%. 40대도 59.5%.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도 안 되겠죠. 하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잘못함이 47.4%.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빨리 자기 재판을 없애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재명이 헌정사 처음으로 대법관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려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어도 대법관의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고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대통령은 마지막에 임명권을 갖는 거라서 이거를 만약에 반려하게 되면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헌 소지 있는 거 왜 설명을 드리느냐. 이제 탄핵 사유는 이미 쌓여 있어요. 저거 만약에 제청 반려하잖아요. 저것도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가 뭐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쟤네들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고 해서 그걸 탄핵 사유로 막 했거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 임명했느냐라는 식으로 우겨서 탄핵 사유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더한 거죠. 헌법 규정이 더 명확해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침범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국가기관의 본능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말로 내란죄지. 우리를 내란몰이 할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내란몰이인 것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탄핵 사유도 여러 가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저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친청계가 뭉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면 친청계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오히려 반명하는 쪽이 나중에 민주당 경선할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이 당연히 최고위원이 될 줄 알았는데 최고위원이 안 됐잖아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김민석이 여론이 조작됐다, 여론조사가 조작돼서 김용이 손해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실질적인 이면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이재명의 측근들은 민주당에 원래 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높을 때는 혹시 정청래를 비롯해서 정청래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을까 봐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거기 바짝 엎드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싸워야,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자기들 공천권이 더 보장되는 특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김어준이 그런 면에서는 눈치가 빠른 거지. 30%대가 깨진다는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랑 김어준 등등은, 유시민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회복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기 권력으로서 우리는 시간을 더 지나가면 우리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 탄핵이 추모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재명 탄핵이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의 살 길이다, 이런 명제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유시민도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쪽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봤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지금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다른 사람 같다.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는 김남국 의원 사태 때예요.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문자, 현지 누나 문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훈식이 형 뭐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불안감을 느낀 거는 그 뒤인데,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 김남국이 민주당으로서 대변인이 되고 전략공천을 받아서 안산의 국회의원이 돼요, 다시. 이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유시민 얘기하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 여러분, 저는 좌파 아닙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뭐라 그러지? 그 모태 우파라고 해야 되나? 우리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통 우파하고 좌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유시민 얘기는 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어. 아니,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 얘기는? 김남국이 김현지 관련돼서 뭔가 청탁을 받아서 김현지한테 청탁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민주당 문진석 의원하고 얘기해서 문자가 다 공개가 돼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잘렸는데, 거기를 공천을 준다? 민주당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뭐냐?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사람한테만 파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유도하는 방식. 이게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 맨날 곡사포로 사람 사형만 시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은 평양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로얄층에다가 아파트를 막 공짜로 줘. 제가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것도 되게 뭐라고 하는 게, 달러 같은 거를 막 그렇게 걷어가고,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해서 또 달러를 모아가지고 막 외제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시계 이런 거 사가지고 자기 측근들한테 막 나눠줘. 그러니까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잘해주는 사람은 줄 서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그 줄에서 이탈하면은 완전히 공격해서 거의 죽일 듯이 난리를 쳐요. 이게 독재자들이 쓰는 어떤 일종의 심리 게임 같은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는 얘기예요. 역대 독재자들은 다 이런 방법을 써왔고, 독재자와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교단에 말 잘 듣고 한 사람들은 되게 잘해줘. 근데 거기에 약간 반기를 들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파문하고 집단 폭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폭력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제가 아닌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김남국이 이재명한테 딸랑딸랑한 거 외에 본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무리를 일으켜서 비서관도 자격이 안 된다고 자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 본인들이 당선될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내려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계 입장에서 이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정청래나 이재명한테 충성했다고 그 사람들만 챙기냐? 그러면 다음 공천 때는 또 비명행사 친명횡재 공천하겠네? 지금부터 우리 한번 붙어서, 그때는 얼떨결에 당했지만 이번에 당하지 말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현재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다. 이재명 픽 공천? 맛이 간 정당이 됐다. 맛이 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해설을 하다 보니까
유시민, 김어준이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알겠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딱 그 심리가 맞을 거예요. 또 이제 정청래 쪽 얘기를 했으니까 김민석 쪽도 좀 얘기를 할게요. 김민석은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제는 약간의 공포 정치로 가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천권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 줄을 많이 서게 함으로써 당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거고, 그리고 정청래는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당대표는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민주당원들이 자기를 지지해.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가지고 이재명을 흔들어서 차기를 바라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청래가 직접은 안 하죠.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김민석은 민주당의 기강을 잡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단톡방에 이제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도 문제 생기면은 다음에 공천 안 줄 거야? 라고 공개 경고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것도 공산당 방식이죠. 이게 권력이 있을 때는 이런 공포 정치가 통하는데 권력을 잃으면 급속도로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여론조사 조작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본인이 대신해 주니까 좋은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당대회 여론조사조차도 자기들도 안 믿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근데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안 했다면 이재명 계열 친명계가 다 먹었을 건데 친청계 최고위원이 3명이나 들어온 것은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반칙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반칙은 김민석 측에서 더 많이 했지. 신천지 의혹도 뭔가 의혹을 제기하려고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신천지가 어떻게 민주당에 가입을 해서 어떤 짓을 한 건지 어떤 일을 한 건지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냄새만 피웠잖아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전당대회 룰도 중간에 바꿨잖아요. 시작되기 직전에 선호투표장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해놓고 반칙은 본인이 했는데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덮어 씌우는 거죠. 이게 좌파들이 잘 하는 수법이에요. 우리 청래형도 올곡 나올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지금 갈등이 심각한 겁니다.